전산회계 2급 실기편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죠. 자, 네 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배울 것은 바로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우리가 전산회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전표 입력이. 자, 일반 전표 입력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거래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고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고 또 분계 연습들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정확히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그 전표 입력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 구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 같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셔서 일반 전표 입력 화면이 이렇게 열리면 화면 구성을 한번 볼까요? 맨 위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우리 메뉴 명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툴바 메뉴가 되겠는데, 이 툴바 메뉴도 회계 2급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2개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내지 3개 정도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내용을 우리가 입력하게 되는데,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위치가 바로 월이죠. 월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 일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이 일자는 우리가 입력을 일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하단에 그 똑같은 날짜밖에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 여러 날짜를 입력하고자 할 때는 월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용에 하단의 내용에 바로 일자를 각각 입력해서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날짜에 여러 거래가 있어요. 같은 날짜예요. 여러 가지 거래가 같은 하나의 날짜로 이루어져 있다면 위에 월을 입력하시고 날짜를 입력하면 바로 그 날짜는 자동으로 계속 똑같은 날짜가 우리가 찍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만 입력하고자 할 때는 바로 위에 상단에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시작, 즉 현금 잔액을 자동으로 표시해 주죠. 장부상에 있는 현금 잔액을 표시해 주고요. 이 대차 차익도 중요하죠. 대차 차익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죠.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게 되면 바로 대차 차익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대차 차익은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여러분 공부했듯이 재무상태표에 보면 대차 차익란이 있었죠. 그것처럼 바로 재무상태표에도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와 플러스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일반 전표에도 바로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는 바로 대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요. 차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차변을 기준으로 하니까 플러스로 표시되면 대변이 부족하다. 즉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은 분계를 해서 입력하는 것이니까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로 찍히게 되면 바로 차변 분계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만약에 찍힌다 그러면 바로 대변 분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차 차익은 수시로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전표를 우리가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면 구성을 보면 날짜, 그 다음에 번호, 구분, 계정 과목, 거래처, 적요, 차변, 대변 이렇게 나와 있죠. 날짜는 뭐 말할 필요 없고요. 이 번호는 바로 전표 번호입니다. 이 전표 번호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표 번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순서에 따라서 날짜별 1번부터 시작을 하죠. 생성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이 구분이 바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인데, 이 구분은 바로 전표 종류를 표시하는 거죠. 전표 종류.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전표 종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전산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3전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에서 3전표제는 먼저 첫 번째 바로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입금전표가 있죠. 입금전표. 입금전표는요 바로 현금이 수입이 됐어요. 들어왔을 때.
즉 현금 입금됐을 때, 수입일 때 입금 전표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분계의 사례를 본다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 즉 상품을 매출하고 현금으로 상품 대금을 받았을 때, 매출 대금을 받았을 때 바로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현금 들어왔죠. 이럴 때 바로 입금 전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출금 전표가 있는데 출금 전표는 반대로 현금 지출 거래죠. 현금이 지출됐을 때 출금 전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거래 사례를 보면 바로 예를 들어서 직원들 월급을 줬다. 그러면 차변의 급여, 그리고 대변의 월급을 현금으로 줬다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하게 했죠. 그러면 당연히 현금이 나갔으므로 우리는 출금 전표를 선택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전표인데 대체 전표는요, 바로 현금 거래가 전혀 없는 거래인 경우 우리가 대체 전표를 사용합니다. 대체 전표 같은 경우 사례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예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이자가 들어왔다. 은행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자를 넣어주죠. 통장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 이자를 넣어주게 되는데 바로 이때 보통예금에 우리가 이자가 들어왔다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럼 어때요? 현금 거래가 전혀 없었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대체 전표를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여러분들 설명했듯이 현금의 수입과 현금의 지출이 있을 때 입금과 출금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입금과 출금은 특징이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100% 현금일 때만이에요. 현금일 때. 그리고 또 거래의 상대방 내용, 현금으로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거래의 내용이 한 가지일 때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현금 차변에 또는 현금 대변에 현금이 차변에 우리가 분계가 되고 대변에 다른 계정 과목이 한 가지일 때 이럴 때 입금 전표, 대변에 현금이 분계가 되고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일 때, 즉 현금과 상대 계정 과목이 1대1일 때만 입금 출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현금 거래가 있긴 하나 다른 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 그렇죠? 1대1이 아닌 또 다른 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먼저 우리가 상품을 팔고 현금 절반 또는 어음으로 또 반을 받았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현금이 들어오긴 했으나 현금은 반이고 어음이 또 반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현금과 바로 다른 거래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즉 1대1의 거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 또한 바로 대체 전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간 거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있어요. 미지급금이 있는데 그걸 갚을 때 현금으로 갚고 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줬다. 지급했다. 갚았다.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금 일단 채무를 없애주고요.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당좌 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 이외에 우리가 다른 거래, 즉 일부만 현금인 경우에는, 일부만 현금 거래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대체 전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표를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원칙적으로 입금 출금은요, 현금 시제나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금 출금을 쓰는데요. 물론 시험에서는요, 여러분들 자격 시험에서는 입금 출금을 안 쓰고 다 대체 전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즉 회계 처리만 정확히 맞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금 출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입금 출금의 경우에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요, 현금 계정은 입금 출금 전표에 한해서 현금 계정은요 자동으로 분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현금은 입금 출금을 선택했을 때는 현금은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현금 이외의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되겠죠. 현금 이외의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되겠고요. 대신 대체 전표는 상황이 틀리죠. 대체 전표는요, 차변과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을 정확히 다 그대로 입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금 출금처럼 현금 계정이 어때요?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현금은 자동 분계가 되기 때문에 상대 계정과 현금 이외의 거래 내용만 우리가 분계를 입력하면 되지만 현금 이외의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되지만 대체 전표는 그렇지 않다는 것. 대체 전표는 모든 내용을 다 차변은 차변에, 대변은 대변에 각각
계정 과목을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 일반 전표를 입력할 때 자, 구분은 바로 자, 전표 선택이 되겠고요. 즉 입금 전표, 출금 전표, 그다음에 대체 전표, 자, 대체 전표, 차변, 대변 이렇게 구분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자, 이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입력해 봤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계정 과목 바로 앞에 조그마한 칸이 이게 바로 계정 과목 코드란이죠. 그래서 코드 번호를 알면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나타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 똑같이 계정 과목 두 글자를 이 코드 번호란에 타이핑을 하세요. 그러면 계정 과목 도움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계정 과목 도움창이 열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 입력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인데요. 실제 우리가 이 거래처는 실무에서는요, 모든 거래처를 다 입력해야지 정상이지만, 자, 우리 회계 프로그램, 우리 교육용 회계 프로그램은 자격시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입력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럼 실제 자, 입력량이 너무 적어지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거래처 입력은 자, 채권, 채무에 대해서만 거래처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 계정 과목에 자,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되느냐? 먼저 채권 계정. 채권 계정은 첫 번째 여러분 잘 아는 외상 매출금이 있죠. 외상 매출금. 두 번째 바드럼.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미수금. 그다음에 자, 네 번째 자, 선급금. 그다음 대여금. 이때 대여금은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모두 다죠. 모두 다. 그다음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이론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가지급금. 즉 대표적인 가지급금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직원을 우리가 출장을 보낼 때 출장비 지급하죠. 그렇죠? 그러면 출장비를 지급할 때 우리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상은 돈 나간 것에 대한 증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장 간 사원이 자, 가져간 만큼 돈을 얼마만큼 어디에다 어떻게 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출장 가서 돌아올 때까지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지급금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출장에서 돌아와서 출장비를 정산하면 그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가지급금 또한 바로 거래처를 입력하는데 이때 자, 문제상의 제시가 자, 가지급금의 경우 만약에 거래처가 제시가 됐을 경우는 거래처를 입력을 하시고요. 제시가 안 됐으면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이제 적요죠. 적요. 이 적요는요, 실제 실무에서는 일일이 입력해야 되죠. 일일이 입력해야 되지만, 자,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적요 입력은 생략합니다. 적요 입력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요 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요 입력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 대변, 이건 금액을 입력하는 란이 되겠죠. 금액란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바로 하단에 보시면 계정 과목, 적요, 차변, 대변 나오죠. 여기에 자동으로 차변과 대변 분계된 내용이 어쩝니까? 나타나게 되죠.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면 카드 등 사용 여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신용카드 거래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신용카드 거래에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입력해 보시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채무 계정에서 입력해야 될 사항. 채무 계정도 거래처 입력한다고 그랬죠? 그럼 거래처 입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채무 계정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바로 선수금 있죠? 선수금. 그 다음에 또 자, 차입금 있죠? 그 다음 가수금. 그래서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산의 계정에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될 채권 계정의 반대 계정들이 바로 채무 계정이죠. 그래서 그 채무 계정 또한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거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 일반 전표 자, 입력, 즉 일반 전표,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
대체전표, 즉 출금, 입금, 대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출금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거래일은 먼저 1월 2일 거래라고 보고 1월 2일입니다. 자, 1월 2일. 자, 월은 01월. 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만약에 상단에 월 다음에 바로 옆에 자, 2일 날짜를 치게 되면 날짜를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때요? 2일이라고 날짜가 어때요? 찍히죠? 날짜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자, 이 2일 날짜를 우리가 찍지 않았을 경우 만약에 찍었는데 이처럼 저처럼 안 찍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이렇게 한 날짜가 아닌 여러 날짜의 거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우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지 마시고요. 클릭하고 이렇게 마킹이 된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지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들 자판에 스페이스바 있죠? 스페이스바 사이 띄우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어때요? 통째로 지워집니다. 앞으로는 지우는 기능 키는 어떤 거다? 스페이스바죠.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니까 현금 잔액이 자동으로 표시되고요. 그리고 날짜의 커서가 있긴 하나 날짜가 찍히지 않았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직접 입력하라는 이야기죠. 날짜를요. 그래서 일자에 이렇게 커서가 있는데 어때? 날짜가 안 찍혔죠. 즉 일자에 이렇게 하단에 내용에 있는 일자란에다가 예를 들어서 날짜가 찍혔다는 이야기는 위에 상단에 바로 날짜가 찍혔기 때문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제시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자, 상단에는 날짜를 찍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자 먼저 2일입니다. 2일 날짜를 입력해 보시고요. 입력하고 엔터를 쳤더니 어때요? 번호라는 건너뛰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전표 번호라고 했잖아요. 전표 번호. 전표 번호는 컴퓨터상에서 자동으로 뭐예요? 생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동 생성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이 전표 번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의 커서가 갔죠. 구분의 커서가 갔으면 이 구분은 아까 전표의 종류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즉 입력하기 위한 전표 종류를 선택하는데 자, 그럼 이 구분을 그럼 어떻게 뭘로 입력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직접 글자로 입력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회계 프로그램 입력은 당연히 코드 체계가 됐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모를 경우에는 반드시 자, 화면이 열린 상태에서 맨 밑에 하단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면요.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팁이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팁이 나오죠? 그렇죠? 팁이 나오고요. 그 다음 보시면 구분해가지고 자, 구분을 입력하세요.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산차변, 6번 결산대변. 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6번과 7번은 결산차변, 결산대변, 결산대체분계 사용 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실무에서 사용하고요. 여러분들 교육용에서는 그냥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1번부터 4번, 입금, 출금, 입금, 차변, 대변 이 네 가지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거래 내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자, 출금 전표를 쓸 것인지 입금 전표를 쓸 것인지 대체 전표를 쓸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문제를 보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영업사원은 야근 시식 때 2만 원을 만나식당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영업사원의 야근 식지 식대니까 자, 우리가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머릿속으로 분계하면 당연히 뭐예요? 자, 복리후생비겠죠. 그렇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2만 원. 현금 지급했으니 현금 나갔네요. 대변에 현금 2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분계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보니까 분계 내용을 우리가 대변에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출금 전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자, 일단 현금 계정이 있을 때 상대 계정이 하나일 때만 어때요? 출금 전표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상대 계정이 하나일 때만 출금 전표를 써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상대 계정인 차변에 복리후생비 하나밖에 없죠. 만약에 복리후생비 외에 다른 계정이 차변에 있거나 또는 자, 대변의 현금 바로 아래 현금과 같이 다른 계정 과목이 별도로 또 추가로 같이 분계가 된다. 즉 일부 현금인 경우는 무조건 대체전표라고 그랬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금 전표를 사용해야죠. 그러면 밑에 하단의 팁에 보니까 출금은 몇 번인가요? 1번이죠. 그래서 1을 치게 되면 자동으로 출금이라고 이렇게 찍힙니다. 찍히죠? 그러면 출금인 경우에는 자, 우리가 입금 출금 전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금 출금 전표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현금은 자동 분계라 그랬죠. 자동 분계이기 때문에 바로 자, 현금은 입력할 필요 없죠. 현금 계정은. 그럼 뭔만? 상대 계정인 복리후생비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그럼 입력할 때 계정 과목 두자 복리 어때요? 복리후생비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복리후생비 계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업종에 따라서 틀리죠. 계정이. 그래서 코드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500번 단위는요. 제조기업, 즉 제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고요. 제조경비에 해당하고요. 600에서 700번 단위는요. 건설업이나 이런 다른 자, 업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도소매업, 자, 도소매업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바로 811번 판매비와 관리비인 811번 복리후생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800번 단위 비용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811번 자, 계정 과목 811번 복리후생비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비용은 복리후생비는 채권 채무 계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래처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건너뛰고요. 엔터. 만약에 이제 적요를 입력해야 된다면 이런 적요는 자, 밑에 하단에 확인해 보니까 자, 뭐예요? 직원 회식한 거 아니잖아요. 직원이 일하면서 야근 식대니까 그냥 직원 식대 및 자, 차대 지급 2번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2번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금액은 2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그랬더니 어때요? 바로 자, 대변에 현금이라고 자동으로 뜨지요. 그렇죠? 이처럼 입금 출금은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자, 출금 전표를 했기 때문에 입금 전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 전표는 자, 문제 이제 제시된 문제를 보면 남영문구에 지급한 자, 지급할 외상 매입금 자, 50만 원 현금으로 자, 출금 전표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출금 전표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짜죠. 같은 2일입니다. 날짜는 복사가 되니까 그대로 2일. 자, 구분은 자, 당연히 이번에도 출금이니까 출금도 복사되거든요. 그대로 엔터. 엔터를 치면 출금 그대로 복사됩니다. 자, 계정 과목도 마찬가지 복사됩니다. 자, 그러면 출금이기 때문에 분계를 우리가 해볼까요? 남영문구 지급할 외상매입금 50만 원 현금 지급했으니까 분계는 자, 일단 차변에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없애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현금으로 우리가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현금은 자동 분계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만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외상매입금은 251번. 그런데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은 채무계정이잖아요. 채무계정은 뭘 입력한다? 반드시 거래처 입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남영이죠. 그래서 두 글자 남영 치시고 엔터 치면 어때요? 바로 남영문구 거래처 도움창에 남영문구가 나오죠. 남영자가 들어간 거래처는 다 나옵니다. 자, 엔터 치시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적요를 입력한다고 가정했을 때 외상매입금 현금 지급한 거 맞죠? 그러니까 밑에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적요가 나와 있죠? 적요가 나와 있으면 이처럼 번호를 선택해 주면 그 적요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엔터. 금액은 자, 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 첫 번째 출금 전표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은 바로 출금 전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채무 계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채무 계정에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 주는 그런 출금 전표를 우리가 입력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출금 전표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입금 전표와 대체 전표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하고요. 또 위에 상단에 여러분들 툴바 메뉴에서 꼭 알아둬야 할 메뉴까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